소개받은 이광호라고 합니다. 저는 퇴계학을 전공하고 또 지성이관의 21세 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또 모니 진성이면서 진성 이시의 유학을 또 발표한다는 게 조금 죄송스러운 감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서양 철학을 하다가 뭔가 하여튼 우리가 서양 철학은 서양의 과학의 발달과 함께 이제 지금까지 쭉 연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고, 한데 동아시아 철학은 우리가 서구의 과학과 또 서구의 이제 우리가 모든 경제와 기술과 이것이 이제 100년 전부터 동아시아로 오면서 동아시아 사상은 이제 그야말로 거의 지구상에 사라지듯 한 이런 상황에서 저는 서양 철학을 한 10년 했는데 제가 보기엔 아마 인류가 철학을 통해서 인문 정신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은 아마 서구 철학에 있기보다는 동아시아 철학에 있지 않나, 특히 이제 유학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어가지고 서양 철학 한 10년 하다가 이제 유학 철학으로 전공을 바꾸었습니다. 바꾸어가지고 하는데 공부하다 보니 너무 어려운 게 많아요. 지금까지 했던 영어, 독일어 이런 거는 다 이제 잠깐 접어둬야 되고 한문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되고 3개월 다시 외워야 되고 한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학문에 대한 개념이 다르고 학문의 목표가 다르고 자연과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엄청나게 많이 달라서 제가 공부한다고 이렇게 머리도 다 빠지고 머리도 다 희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50년 가까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동아시아에 우리가 성현들이 관심이 있던 것이 이런 문제인가 보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인류 역사와 인류 문화를 위해서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점점 더 이제 강하게 지니고 있고, 제가 주로 이제 발표를 이제 안동에는 거의 한 달에 거의 한 3번쯤 가까이 내려와서 강의를 하고 또 학회도 참석하고, 지난해에는 이제 봉화에 가가지고 봉화에 우리가 이제 나는 이동벌생의 어떤 학문에 대한 제가 발표를 하고, 이번에는 이제 그야말로 예천에 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퇴계수행으로 박사학위를 하고 유학을 공부하고 하면서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학의 시대, 과학의 시대인데 동아시아의 학문은 과학적이 아니다 해가지고 배척의 대상이 되었는데 요즘 와서 과학은 이제 엄청나게 발전하고 과학은 뭔가 좀 너무 발전한 것이 아닌가, 과학 스스로가 과학의 발전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정신의 학문, 정신의 진리, 우리가 이쪽 경상북도, 경상좌우도 이쪽은 어떻게 보면은 유학의 진리, 이런 사실 정신의 진리, 어떤 인간의 진리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과학을 너무 열심히 하고 그게 몰두하다 보니까 정신의 학문에 접근할 방법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잃었고 한데 제가 그동안 공부한 걸 가지고, 그리고 오늘은 바로 이제 예천 지역에서 사신 우리 반초등생의 위기지향의 문제를 가지고 아마 유학의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핵심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한번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목차를 이제 들어가는 말하고 위기지학으로서 유학, 마음에 대한 이해, 범줄의 심장, 반초당의 위기지학 맺는 말 했는데 아마 위기지학이란 말씀을 들어보셨지만 위기지학, 자기를 위한 학문. 우리가 서양의 학문은 이 객관적인 자연세계 법칙을 객관적인 자연세계 법칙을 연구해서 그걸 기술로 응용을 해가지고 인간생활 편리를 도모하는 건데 동아시아 지역의 학문은 객관적인 세계 법칙을 중심으로 탐구를 하지 않고 사람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바로 한쪽은 객관세계에 대한 인식을 목표로 했다면 한쪽은 주관세계, 주체세계에 대한 완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바로 위기지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성인됨의 학문. 바로 유학의 목표는 학문을 통해서 자기 완성을 통해서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너무나 많이 듣던데 뭐 성인됨의 학문이 뭔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한번 이렇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들어가는 말에서 제가 이제 조금 썼습니다만은 예천문화원 학술총서 1로 관행된 김시우 교수의 저술 예천유학사는 예천유학 연원을 정중부의 난 때 피해서 예천에 자리 잡은 서하 임춘 선생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로 예천유학의 연원을 예천유학 연원을 바로 이제 고려시대로 이제 잡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유학하면 안동만 생각하시는데 안동이 아니라 바로 더 이런 시대 예천유학이 연원이 있다고 하는 걸 일단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계 선생께서 1566년 퇴계생은 서기 연도하고 연세가 같아가지고 참 편합니다. 1566년이면 퇴계생이 66살 때입니다. 이곳에 이제 들리셔가지고 퇴계생께서 이제 예천 군에 며칠 묵으셨는데 그때 이제 바로 이 지역에는 윤상 선생과 조용 선생이라고 하는 두 분이 참 훌륭한 분이 계셨는데 기록이 많이 남지 않아서 좀 안타깝다는 이제 그걸 말씀합니다. 여기 제가 퇴계제 시를 한 수 남기셨습니다. 보면은 이제 번역만 읽어보면은 본성과 천리의 연은 밝히기 쉽지 않은데 양양이 바로 예천의 옛날 지명입니다. 그렇지? 양양에서는 이 두 분 이름을 일컫는다네. 어찌하여 저술이 후세에 전하여지지 않은가? 높은 산 우러르며 홀로 느끼네. 바로 이제 유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본성과 천리의 문제. 앞으로 위기지학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본성과 천리의 문제가 유학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바로 예천에서는 바로 이 두 분께서는 바로 본성과 천리의 문제, 이 문제를 밝히셨다고 퇴계생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성과 천리를 연을 밝히신 이 두 분에 대해서 높은 산처럼 우러러 존경을 한다고 하는 시를 이렇게 남기신 겁니다. 이처럼 이제 예천유학의 연원이 있고 그리고 퇴계생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고 나신 뒤에도 이곳에는 그야말로 수헌 권오복 선생 그리고 매개 문건 선생 이런 이제 유학자를 이제 배출하셨고 바로 퇴계생의 문화에서 공부하신 초관 건문회 선생, 약포 정택 선생, 정탁생 이런 분들은 퇴계 문인으로서 제자로서 이제 유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퇴계 항맥이 이제 이역에는 학봉 김성일 항맥, 세유성룡 항맥, 월천 조목 선생 항맥, 한강 정구세 항맥 이런 항맥들이 골고루 이제 분포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예천 유학은 그야말로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또 연구해볼 만한 분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예천에 대해서 다 언급할 수 없어서 오늘은 반초당 우리 명자 입자 이명혁 선생의 위기작을 이제 조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반초당 선생하면 아마 되게 아시겠습니다만은 반초당 선생은 나는 동자 표자 이 동자 표자 선생하고의 삼촌과 이제 숙질 관계입니다. 조카의 관계입니다. 묘하게도 이 관계는 그 송제 이자 우자 선생과 바로 퇴계 선생과의 관계와 같은 관계입니다. 바로 송제 이유 선생이 퇴계 선생의 삼촌 되시고 퇴계 선생이 이제 송제 이유 선생의 조카가 되시는데 참 재밌는 것이 바로 유학사에 있어서 송제 선생과 퇴계 선생 이 두 분은 유학사의 가장 어려운 시절 바로 그 연산군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종, 인종, 명종, 선종 그 당시는 그야말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사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많은 유학자들이 이제 그 사화와 관련돼 가지고 희생이 되고 한 그 시대에 바로 송제 선생과 이제 퇴계 선생이 그 시대를 지탱을 하신 분입니다. 한데 또 이제 그 반초당 선생과 나는 선생은 우리가 유학사에서 이제 우리가 사화 시대가 떠오르고 떠오른 시대가 당쟁의 시대입니다. 당쟁이 가장 심하던 시대가 바로 이제 그 광해군 이후로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그 뒤로 이제 이어서 이제 그 병자호란을 당하고 이러면서 효종, 현종, 숙종 그 당시 또 당쟁이 가장 심하던 시대입니다. 바로 당쟁이라고 하는 시대에는 사람이 올바르게 처신하는 지 대단히 어려운 시대인데 바로 반초당 선생과 나는 선생은 이 어려운 시대에 바로 학자로서의 자세라든지 정인군자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고 바로 올바른 삶을 정립을 해서 표본이 되신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지난번에 그 나는 선생의 경우에는 사실은 시를 많이 남기셨는데 철학 사상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글이 없어서 상당히 발표하기 어려웠는데 반초당 선생 경우에는 대사관을 사직하면서 겸하여 시패를 진언하는 상소라는 상소문에서 학문가를 너무나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제가 읽으면서 느낌이 퇴계 선생께서 바로 무진년 68세 때 선조에게 무진육조서를 올렸는데 그때 무진육조서 제3조에 보면은 왕께서는 성학을 돈독하게 해서 정치의 근본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제4조에는 도수를 밝혀 사람들의 마음을 바르게 하십시오. 해가지고 바로 성학과 도학을 올린 게 무진육조서인데 바로 반초당 선생의 이 사직상소는 퇴계 선생의 무진육조서에 비견할 수 있는 이런 아마 그 훌륭한 상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제 오늘 주제로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데 위기제약을 이해하려면 위기제약이 뭐냐 했을 때 그 연원이 논어에 나옵니다. 논의 공자께서 고지학자 위기, 금지학자 위인. 옛날의 학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학문을 하고
오늘날의 학자는 남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학문을 한다. 한 데서 위기지향이란 말이 나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완성을 얘기하고 바로 자기 완성의 학문이 바로 위기지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우리 현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과학과 위기지향의 관계를 이해해야만 과학도 알고 위기지향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자기 완성의 학문은 주체,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해와 삶의 완성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현대 학문은 과학은 객관세계 법칙을 인식해가지고 이 객관세계를 인간의 삶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술의 학문으로 변화를 시켜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과학과 위기지향, 도학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두 기둥이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 지금 발달해가지고 아마 앞으로 이미 아마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기계는 무한히 위대하고 인간은 엄청나게 왜소하게 되는 이런 인간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는데 바로 인간이 기계로부터 무시하지 않고 당할 수 살려면은 인간의 자기 완성이 무엇인지 또 인간이 과연 성리되면 얼마나 훌륭한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아마 인간 완성의 학문을 더욱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 완성의 학문이 퇴계생은 성학식도 해가지고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 해가지고 10개 그림을 그리고 10개 거기 글을 뽑아서 퇴계생 자신의 생각을 추가해가지고 성학식도를 완성시킴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최고 수준의 성학을 이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퇴계생 성학식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유학이라고 하면은 오늘은 우리가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학문이고 과학이 학문이고 해가지고 과연 인간의 삶의 문제, 인간의 바른 삶의 문제가 과연 그렇게 중요한가? 도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이제 그 논에 보면은 공자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고 도를 아는 것이 인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도를 알아면 자기 삶을 완성시킬 수가 있고 한데 과연 도라는 게 무엇이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현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국가적으로도 세계가 모두 경제 발전에만 관심이 있고 기술의 발전에만 관심이 있는데 바로 동아시아 유학에서는 공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 도의 문제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맹자의 경우에는 인간이 학문을 통해서 인간의 인격이 변해가는 과정을 6단계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6단계 선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대인, 성인, 신인 이래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바로 이런 인간의 품격을 변화시키는 문제가 바로 인간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유학이 강조하는 것이고 유학의 학문은 바로 이런 선인, 신인, 미인, 대인, 성인, 신인 학문을 통한 이런 자신의 인격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인간의 인격 변화가 가능할 수 있는 게 뭐냐? 어제 우리가 이제 서양의 과학이 발달하고 진화론이 발달하고 인간은 동물과 다를 것이 없다.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근대 100년 동안 인간에 대한 규정인데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뇌과학이 발달하고 하면서 인간의 이기적 주전자 뭐 이런 얘기를 하다 최근에 와서는 인간의 공동체적 삶의 문제, 선한 삶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조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학의 출발은 인간에게는 도심이 있다. 인간은 단순한 동물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에게는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 하고 하는 것이 유학의 대전제입니다. 아마 대학을 펼치면은 명덕, 인간에게는 밝은 덕이 있다. 중용을 펼치면은 인간에게는 천명이 있다. 논을 펼치면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건 인이다. 맹자를 펼치면 인간의 가장 중요한 건 의다. 이런 바로 인간에게 있는 가치지향적인 삶이 가능한 것은 인간에게 진리를 지향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제 도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왜 서양 사람하고 동아시아 사람들하고 학문관과 자연관과 인간관이 이렇게 달라졌는가 하고 제가 이제 고민을 오래오래 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마음에 대한 이해가 동서양이 참 많이 다르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바로 이제 마음에 대한 이해가 범진은 사람 심자미라고 하는 걸 썼는데 과연 인간의 마음은 우리의 몸속에 있는 조그마한 몸속에 들어있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번역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아득아득한 저 천지는 굽어보고 우러러 보아도 끝이 없네. 사람은 그 사이에 자그마한 몸을 가졌네. 인간의 몸을 두고 얘기하면은 우주 가운데서 너무나 보잘 것 없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인공위성이 발달해가지고 달날에 가고 하면서 보면은 지구란 자체가 우주 속에서는 너무나 미미한 아주 연약한 거가 밝혀지죠. 더구나 몸으로 보면 인간은 아주 미미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몸의 미미함은 큰 창고의 돌피 같지만 삼재에 참여하면 하늘과 땅과 함께 그 조화에 참여하는 건 오직 마음 때문이라네. 예로부터 지금까지 누군들 이 마음이 없겠는가? 마음이 몸의 부림을 받으면 바로 짐승이 된다네. 입, 귀, 눈, 손발의 움직임이 마음의 틈을 파고들어 마음의 병이 된다네. 미약한 마음을 온갖 욕심이 공격하니 이 마음을 보존하는 자 아동이구나. 군자는 진실한 마음을 보존하여 잘 생각하고 공경할 수 있으니 천군인 마음이 태어나면 온몸이 겨우 명령을 따르더라. 아마 동아시아 지역과 서구 사이에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몸의 지배를 벗어나서 우주와 하나 될 수 있는 크기가 없는 무한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수양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마음이 자기 몸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유학 수양에서 제일 첫째가 마음은 몸의 주인이다. 한데 오늘날 와서 우리 교육에서 마음의 몸이 주인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할 때 마음이 몸의 주인이 되기 시작할 때 마음이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하고 마음이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하면은 이 마음은 무한의 존재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과학이 이제 자연을 기술로 전환해서 인간에게 이제 활용을 하고 있지만은 바로 인간의 주체적인 마음, 요거는 몸속에 갇혀 있는 조그마한 마음이 아니고 마음은 욕심을 넘어서 마음에 들어가면은 내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오늘 살고 있는 분들의 마음이 천년 전을 살던 분들의 마음이고 바로 마음은 영원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마음을 되찾으려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마음속에 있는 진리를 지향하는 마음, 진리를 지향하는 마음인 도심을 어떻게 키우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유학의 핵심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 반초당생의 이제 위기제학의 문제를 보면은 바로 반초당의 후손인 성태노자가 쓰신 유사의 기록을 보면은 장성에서는 역사를 널리 일으키고 재가를 섭렵하여 분발해서 옛사람의 위기제학의 뜻을 두었다. 위기제학의 뜻을 두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은 용모가 힘치라고 뛰어난 인품이 타고난 인품이 뛰어났으며 15, 15세에 개연이 위기제학의 뜻을 두었다. 아마 이것도 우리가 반초대학 기록인데 나는생 기록을 조금 정리가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부로 태어나서 마땅히 성인이 되기를 기할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그 위기제학의 키워드들을 명백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건데 송재곤과 퇴계생은 사화의 시대를 살면서 삶의 표준이 되셨고 안초당과 나는생은 당쟁 시대를 살면서 바로 위기제학으로 시대 어려움을 돌파해 가셨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반초당생의 상소문에 나오는 그 위기제학에 대한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마음은 온갖 조화의 근원입니다. 서경이 말하기를 인심은 오직 위태롭고 도심은 오직 엄미하다고 하였는데 인심과 도심이 애당초 두 갈래가 있었던 없습니다. 의리에서 발하여 섞임없이 순수한 것이 바로 도심이고 조금이라도 형기의 사사로움이 섞여 있으면 곧 인심입니다. 더없이 위태로운 것이 인심이어서 욕구에 빠지기 쉽고 더없이 엄미한 것이 도심이어서 도리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많이 빠지시는 인심으로 하여금 물러나 도심의 명을 들어서 일어날 수 없게 하고 바라기 어려운 도심으로 하여금 합충해서 끊어짐이 없게 하여 제왕의 집중의 학문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키는 공부가 아니고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학에서 얘기하는 위기제학이라고 하는 건 인간에게 이제 도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바로 이 도심의 문제는 연임금이 순임금의 정치의 요태를 주었다는 건 윤집 걸중 진실되게 그 중을 사버라 하는 건데 아마 우리 유학하는 사람이면 중이 무엇인가를 정말 오늘날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연 속에는 참 오묘한 것이 아까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만 자연은 어떤 상태에서도 중입니다. 큰 건 큰 그대로 중이고 작은 건 작은 것대로 중이고 자연 속에 가장 작은 물질인 원자도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양쪽에 전자가 돌아가 있고 항상 중입니다. 사람의 몸이 다리에서부터 머리까지 엄청나게 복잡한 기관들이 있지만 중을 잃으면 병이 나는 거예요. 바로 그럼 과연 이 중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게 유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중을 잘 지키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임금이 순임금한테 이제 왕위를 전할 때 했는데 바로 중용이라는 책이 바로 이 중을 중심으로 한 책이고 공자가 가장 중시하셨고 공자가 가장 중시한 중을 바로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개성해서 중용이라는 저수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중용에서 중화, 중용 이렇게 설명하는데 지혜와 사랑과 용기 바로 결국은 요 이제 순임금 우임금 할 때 줄 때는 윤집별중 그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죠. 그럼 중을 어떻게 잡으셨느냐 할 때 그 앞에 설명이 좀 붙습니다.
인심유의 도심유미 유정유일 윤집걸중이니라. 사람의 마음은 위태롭고 진리의 마음은 엄미하니 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켜야 진실하게 그 중요한 도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마음, 욕망의 마음은 항상 우리가 이제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한쪽을 치우치기 쉽고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도심은 잘 발견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은 이거는 키우면 키울수록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중심을 잡아갑니다. 바로 뛰어난 인심과 엄미한 도심을 잘 살펴가지고 바로 도심을 항상 지키도록 하면은 중을 실천할 수가 있다. 중을 실천하기를 오래도록 하면은 인간의 인격이 완성이 돼가지고 결국 가서는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중용이나 무진육도소 또 주자의 중용서문 이런 데 보면은 바로 결국 유학의 근본 가르침은 인심유의, 도심유민, 유정유일, 윤집걸중 이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데 있다고 얘기하고 결국 이 16글자를 재해석한 것이 중용과 대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퇴계생의 무진육도서에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반초당생에서 오면은 바로 그 문제가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키는 방법은 대학의 경물, 취지, 성의, 정신과 중용의 명선, 성신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두 책에 종사하여 참되게 알고 실제로 이행하는 발편으로 삼으면 밝은 해가 중천에 떠올라 눈만 뜨면 볼 수 있고 큰 길이 앞에서 발만 들면 밟을 수 있는 것 같게 되니 실로 보온하여 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해서 바로 그 송재 선생 퇴계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위기지학 인간 완성의 학문이 바로 예천에 와서도 우리 반초당생과 나는생을 통해서 잘 이어지고 있고 그것을 몸소 실천함을 통해서 이제 뭔가 사화 시대에 올바른 삶을 통해서 모범적 삶을 살았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이제 그 제가 퇴계생을 연구하고 그리고 송재생 또 퇴계생 이렇게 이제 반초당생 나는생을 하면서 도대체 이 진성 이시 가문에서 도대체 위기지학이라고 하는 게 이 뿌리가 뭔가? 하여튼 유학을 하면 유학이 전체적으로 다 위기지학이지만 바로 위기지학에 대한 의식이 다른 집안보다도 훨씬 더 좀 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저 혼자 가끔 얘기합니다만 공간이 참진자에다가 성자입니다. 그지? 성은 그야말로 요새 보루, 참의 보루, 진리의 보루. 바로 이제 과학은 객관화된 물질 세계의 법칙을 진리로 보지만 동아시아 유학에 있어서는 바로 하늘을 진리로 보는 겁니다. 그 하늘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고 그 인간에 들어와 있는 하늘이 인간의 본성이고 그것이 참진짜 참입니다. 그래서 바로 진석이라는 공간과 그 위기지학으로서 진리를 지킨다는 것 사이에 운명적인 관계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바로 현대 시대에 가장 중요한 위기지학을 우리 두 분께서 확립을 하셨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시간이 조금 바쁘신 것 같아서 그만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